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먼저 북한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북한 열차 현대화가 북한 개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열차 현대화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추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하여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북한 개방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북한의 철도를 개통하는 것이 개방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북한 열차가 개통이 되면 북한의 개방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열차 개통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김일성이는 열차 개통으로 인한 수익금은 대단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하는 바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회담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은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과 북한 열차끼리 러시아 대륙 횡단 열차와 연결하여 남한의 물류가 유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회담할 때마다 러시아가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스관 연결은 미국의 세일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것은 앞으로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중국과 연결된 가스관을 서해 해중 가스관으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연해주까지 이미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육로로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미국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을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것을 미국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한의 철도길과 대륙 횡단의 기찻길을 통하여 유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백길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물류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북극 항로가 된다면 기차로 물류를 옮기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러시아 열차길은 강폭입니다. 넓은 기찻길입니다. 철로 공사를 강폭과 표준 폭에 맞추어서 시공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기관차나 화물차를 철로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낭패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가스관과 기찻길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의 업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철로길을 연결하고 열차를 개통을 위하여 여러 번 회담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에 6월에 경의선 열차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동해선 열차도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 계속 정상적인 물류 유통에 대하여 회담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당국이 열차 개방을 하면 그것은 철의 장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북한 열차 현대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다고 하여도 북한으로 열차 운영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열차 현대화에 들어가는 자금은 43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에서는 114조 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업체가 당장이라도 큰 수익을 얻을 것 같이 말하지만 이것은 허상입니다. 이 공사를 자금만
자금만 건네주는 방식이라면 진행될지 몰라도 한국의 건설업체가 직접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공사는 한정된 곳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북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은 북한 백성들에게 외국 잡지가 하나가 유통이 된다고 하면 국가사회주의 전체가 오염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개방을 위하여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국에서 한국건설회사와 북한 노동자와 협력하는 일과 또 북한 젊은이를 외국으로 유학시키는 일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한 관광객들이 평양 관광을 많이 하는 일입니다. 남한에서도 평양 관광을 포함한 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단을 재개시키는 일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고 직접 작업 지시를 할 수 있고 임금을 직접 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열차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열차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선과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북한에는 그래도 웬만큼 쓸 수 있는 전력은 있지만 전력선과 송배전 설비가 노후되어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열차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결혼을 청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림집을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북한의 열차 현대화 사업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림집만 빼앗기는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은 개방을 막는 것이 됩니다. 헛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됩니다. 저는 한국의 국민이나 정부가 북한을 좀 더 잘 알아서 북한의 개방을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이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한 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를 잘 알고 그들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열차가 오고 가는 것은 개방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되면 개방하는 기도를 그만해도 되는 때가 됩니다. 이때가 하루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북한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